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1학년도 충북 초등특수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된 조현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이 한 해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다른 분들도 점수를 적어 두셨길래 저도 한번 점수를 한번 적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수는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우선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합격자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이제 노량진에서 올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20년도는 이제 내려가서 6개월 공부를 하고 다시 올라와서 6개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종 합격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6개월을 밑에서 기간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고, 나머지 6개월은 올인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어 최종 합격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였는데 19년도부터 제가 1차를 계속 합격하게 되었는데, 어, 19년도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게 됨으로써 이제 1차를 합격하게 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저의 바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공부에 알맞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조금 적어 보았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게 되면 1교시가 논술이고 2교시가 교육과정 A, 3교시가 교육과정 B인데, 논술은 크게 한 문제, 교육과정 A는 8문제, 교육과정 B가 8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시험의 유형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표를 보시면 가장 비율이 많은 게 특수교육학이 한 50점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초등교육과정이 7번, 8번 문제에서 나온다면 많이 나오면 한 20점 정도? 그리고 논술이 한 문제이긴 한데 소문항으로는 3개 또는 4개가 나와서 그 논술 하나가 20점이 되는 거고, 총농장특법 특과정 수와 점자가 거의 10점을 구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특수교육학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초과정도 놓칠 수 없다는 거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 재작년에 1차 합격하였을 때 특수교육학은 되게 열심히 하였고 초과정은 그냥 강의만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컷에서 7점, 4점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초과정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초과정도 끝까지 놓지 않고 복습하고 공부하였을 때는 이제 올해는 컷에서 19점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과정도 함께 잡아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제일 중요한 특수교육학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부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제일 먼저 노량진 올라왔을 때 3년 동안에는 일단 개념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지 기출문제도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였다가 19년도, 그러니까 제가 제 1차를 합격하기 시작하였을 때는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왔습니다. 개념 위주가 아니라 기출을 보면서 기출을 바탕으로 기출이기 나왔으니까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다 해서 반대로 먼저 기출을 보면서 개념을 정리하고 그걸 다시 한번 기출로 이어서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그해 1차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로 다시 만들어 두었습니다. 1번과 2번은 제가 1번은 19년도 때 내려가서 6개월 공부하였을 때 했던 스케줄이고, 2번은 작년에 6개월 기간제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제 강의를 중간에 문제풀이를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강의는 알더라도 계속 들으면서 감각 익히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는 1, 2, 3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잘라서 풀 수 있도록 프린트물을 따로 주셨는데 올해는 책 안에 그 문제가 반영되어 있는 걸로 좀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때 그 개념을 보고 그 개념에서 어떻게 인출할 수 있는지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1, 2, 3에서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강의 후에 마인드맵을 그리시고 그 마인드맵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일을 하였을 때는 3, 4, 5, 6, 7, 8을 쭉 이제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강의를 못 듣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꼭 공부를 손을 놓을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문풀은 굳이 저는 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기출 분석 강의를 끝까지 듣고 기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0, 11은 제가 지방에서 기간제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 문제를 푸는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부산 학원에 나가서 직강으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조금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적어두었는데 일단 스터디 하실 때 목적을 조금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년 동안 공부할 때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1년에 기출을 3번, 4번은 돌리고 들어가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제가 1년 스케줄을 짤 때는 기출 문제를 어떻게 3번, 4번은 돌릴지를 구성해서 짰습니다. 그리고 1, 2, 3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강의를 듣고 나만의 도식글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았고, 3, 4, 5, 6, 7, 8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강론도 나오고 기출 분석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 2, 3월에 만들어졌던 나의 서브 노트를 조금 더 심화 확장시킨다는 개념으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 10, 11, 12 하반기 때는 제가 만들었던 그 서브 노트를 가지고 이제 반복 연습하면서 인출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2, 3, 4, 5, 6 할 때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매주 한 영역씩 개념 정리하고 인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저는 한 주에 2개의 자기 영역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월화수 같은 경우에는 장애 영역을 듣고, 그리고 수목금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그리고 금토 같은 경우에는 안개에서 일요일 날에 스터디를 하였는데, 이 월화수에서 듣는 강의가 그 주 스터디하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들을 강의를 듣고 그 주는 이제 앞주에 들었던 강의에 들었던 영역을 마인드맵에 그려서 인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출 분석할 때는 교수님의 영역별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였는데, 일단 1, 2, 3월에서는 교수님이 해당 영역 장애 기출 문제를 쪼개서 필요한 부분에 넣어 주셔가지고 도식 그리기가 유용하고, 그리고 이게 조금 익숙해진다면 그 문제가 들어있는 전체 기출 문제를 들어있는 기출 문제를 딥을 가지고 스터디를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조금 더 여유가 되신다면 시중에 여러 가지 기출 문제집 중에서 교수님은 이제 영역별 주제별로 묶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제별로 기출 문제를 풀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 이것까지 선생님들이 스터디나 다 강의로 끝내셨다면 다른 기출 문제들 집은 영역별인데 연도별로 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연습하신다면 이제 그 개념에 대한 기출 문제만 보신 거고, 1, 2, 3에서는, 그리고 4, 5, 6에서는 그 개념을 확장돼서 다른 개념들도 같이 보시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하셔서 연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90, 11에 할 수 있는 연도별 기출 문제도 조금 수월하게 풀 수 있고 인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단권화나 서브노트 어떤 게 더 효과적인다는 질문도 저도
많이 받았고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쓰고 하는 게 좀 편해서 이제 저는 직접 수기로 서브 노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어떤 게 더 편하신지에 따라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백지 인출하고 개념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보신다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조금 저의 서브 노트를 조금 한 부분만 스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의 1, 2, 3 기본 이론 책에 보게 된다면 문제가 쪼개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정생동장애가 제일 먼저 오면 정생동장애에서 애착에 관련된 문제가 15년도 유아에 나왔다면 저는 이제 15년도 유아를 적고 애착이라는 거 한 다음에 애착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유형에는 안정애착, 불안정애착이 있다고 하고 제가 인출을 한다면 저랑 같이 스터디하신 선생님은 그 애착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인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애착 위에 상위 카테고리인 생태학적 모델을 인출해 주시면 저가 그러면 생태학적 모델이 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면 생태학적 모델은 정생동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모델 중에서 한 가지니까 제가 그 모델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개념만 인출한다면 이게 기출 문제에 적용이 안 돼서 저희는 반대로 기출 문제를 보고 이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위에 상위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연습을 1, 2월 때부터 시험 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였고 거기에 필요한 그 기출 문제는 하나의 기출 문제가 아니라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는 기출 문제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9, 10, 11월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연도별 기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시험 치러 갈 준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A4 용지를 반을 접어서 왼쪽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에 나왔던 영역을 적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기출 문제의 상위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 문제의 뒷페이지는 비워둠으로써 이제 하나의 서브 노트를 만들고 3, 4, 5, 6이 되었을 때 새로운 강론이나 좀 더 추가될 내용이 나온다면 그 뒤쪽에 더 추가해서 적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저만의 서브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기가 좀 불편한 점이 새로 편집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바뀌는 강론을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수기가 편해서 적었는데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하시면 더욱더 편하게 서브 노트를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큰 변화가 원래 개념 위주에서 개념이 잘 되어야지 기출을 풀 수 있다는 사고를 기출을 가지고 개념을 정리하고 다시 기출을 보겠다는 사고를 바꿨을 때 이렇게 1차는 계속 합격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이걸 조금 추천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초등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강의만 일단 따라가시고 특강만 잘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1차 학교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고득점을 받아야지 2차에서가 조금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초등교육과정도 준비하시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조금 말씀드린다면 1, 2, 3은 어차피 기본 이론이라서 따라 특학 인강을 들으면서 따라 들었고 4, 5, 6은 이제 강론 강의인데 강론 강의는 조금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파이널 특강이라 해서 3일 동안 전 영역을 훑어주시는 강의를 하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수기로 손으로 한번 인출해보는 과정을 거쳐서 머리에 좀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3일 만에 전체 훑어주는 강의만 들으시고 왜 이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1년 동안 강의를 따라가시면 강의 중에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한 번 파이널에서도 강조를 하신다면 이게 중요하구나는 걸 조금 저는 느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초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과정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특과정을 공부해야 되는데 특과정 양도 만만치 않아서 부담이 되게 크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공통 국어, 공통 영어, 공통 체육은 버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외우는데 저는 이제 단순 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다 외운 것이 아니라
초등이나 중등에서 특과정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를 2015년도 특수교육과정에 이 부분과 해당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답을 단 다음에 그걸 그냥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를 편집해서 묶어서 그걸 외웠습니다. 그렇게 편집을 했을 때 A4 용지 3장, 2장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할 때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만 좀 외우는 방식으로 특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특과정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서 되게 공부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 그냥 기출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여 저는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술을 좀 잘 못 쓰는 편이라 가지고 시험 칠 때마다 교육과정 점수는 조금 나오는데 논술이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 더 낮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술이 약하다는 것은 알지만 잘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혼자 준비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 논술 강의도 듣고 하지만 그 강의 때만 열심히 하지 끝나면 저희가 특학이랑 초과정이 밀려가지고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어서 저는 올해에는 네이버 밴드를 구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리는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피드백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피드백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저는 꾸준히 글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밴드에서도 저희가 피드백 해주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기출문제 하나씩 써서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고 해서 저랑 좀 의견이 같아서 4명과 5명이 이제 시간을 맞춰서 그 한 편씩 올리는 것을 6월인가 7월부터 매일 이제 한 편씩 시험 치기 전까지 올리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90, 10일 모의고사 칠 때 이제 가서 논술도 한번 써보는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일주일에 2편 정도 쓰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논술을 준비하였고 총론 장특법 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표에 나와 있는 게 저의 제가 스터디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스터디 계획을 좀 풀어 넣었습니다. 일단 1, 2, 3 같은 경우에는 초과정 기본 이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국어, 수학, 슬과, 음악, 미술 이런 초과정 내용을 1, 2, 3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그게 끝나고 4월 달부터 이 부분도 추가해서 시작하였고 그리고 여기서 7, 8 하반기 때 가게 되면 국어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과정,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체육은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도 같이 여기 초과정 스케줄에 따라서 한번 인출해 보는 걸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총론도 12장 만들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비슷한 같이 외우면 좋은 조항끼리 묶어가지고 2주에 한 바퀴를 다 돌릴 수 있도록 스터디를 구성하였고 네, 이게 점차 양을 늘려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내가 모든 정대법을 모든 걸 다 봐야지, 그리고 총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단순 암기를 싫어하고 통 암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어차피 시험 치러 갔을 때 통 암기를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랑 저는 키워드를 생각해가지고 키워드가 기억 안 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키워드를 외우고 점차 조사나 조금 더 빈칸 늘려가면서 이제 암기하자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였고 그리고 그래도 조금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1, 2, 3 끝났을 때 조금 더 빈칸 늘려가지고 또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초과정을 짠 이유가 국어는 내용 체계도 외워야 되고 모형도 10가지나 돼서 되게 많은데 모형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초등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일반 초등에서도 중요한 모형 3가지만 외운다고 해가지고 직접 교수법, 반응 중심 그리고 뭐 역할놀이인가? 그래서 저도 이 3가지만 외웠고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이 3가지를 묶은 이유가 음악은 모형이 따로 없고 미술은 4가지밖에 없고 체육도 모형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징이 중요한 거라 가지고 음미체를 묶으면 조금 효율적일 것 같아서 묶었고 사회는 2015로 된 이후로 한 번도 내용 체계가 나온 적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외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과학도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과학 내용 체계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분량 조정하셔가지고 스터디 계획 짜셔서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한 다음에 조금
암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거 추가하고 다른 거 추가해가지고 시험 치기 전까지 그냥 꾸준히 하게 된다면 장기 교육으로 넘어가서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어와 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학의 안에 들어가는 영역이라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 좋은데 수어나 점자는 지금 그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수어가 점자도 하나의 언어 체계라서 잘 보면 규칙성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어 같은 경우에는 지화 그리고 숫자, 영어까지는 저는 암기하고 들어갔고 그냥 진짜 수어가 나오면 이건 어쩔 수 없다, 틀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를 조금 저는 줄였습니다. 어차피 시간 투자해서 틀리나? 그냥 그 시간 딴 걸 해가지고 틀리는 건 똑같고 맞추는 분들도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부분 진짜 수화는 버리고 들어갔고 점자 같은 경우에는 점자도 나름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 규칙을 좀 찾아서 저는 외웠고 그 규칙이 없는 것들 진짜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문장 부호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문장 부호 위주로 외우고 나머지는 점자 같은 경우도 규칙을 찾아서 외워서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격자 발표라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때까지 공부를 하였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시험 유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맞으시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고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방향을 알고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합격의 방향으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제가 이런 걸 잘 못하지만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조금 많이 힘들게 했지만 지금까지 선생님이 하시는 방향이 맞고 잘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특수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6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다가 올해 최종 합격이라는 영광을 조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들도 최종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최종 합격을 기원드리면서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종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